제가 포기를 결국에는 못해서 안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3년 걸려서 토익 졸업한 민카츠입니다. 이름 바꿀 거예요. 이거 너무 민망해요. 민카츠. 제가 2021년 5월 달에 시작을 해서 2024년 8월 11일 날에 제가 820점을 딱 떠서 제가 토익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신나는 일이에요. 800점이면 사실 높은 점수가 아닌데 지금 이 컨텐츠를 찍는 이유는 몇 주 만에 900점 달성, 학생들이 인증한 거 있잖아요. 600에서 800점 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봤을 때 너무 제가 기가 죽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나랑 다른 사람들인가? 나는 해도 안 되는 건가? 나는 절대 토익을 할 수 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없으면 좋겠지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응원자, 저 같은 사람도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3년이나 걸렸다 그러면은 모두가 놀래요. 토익을 3년을 한다고? 그렇게 오래 하는 공부가 아닌데? 이렇게 말씀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내가 그때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는 없어요.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를 제가 너무 잘 알고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3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마인드 세팅을 했는지 알려드리려고. 첫 번째는 장점이자 단점, 상상력이 너무 좋은데 단점이 집중력을 떨어뜨려요. 예를 들어서 파트 7 지문을 풀고 있다가 어떠한 맥락도 없어요. 묽게 그 동그란 이마를 제가 막 쓰다듬고 있는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상을 언제부터 했는지 몇 초가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집중력이 흐트러졌으니까 다시 그 지문을 처음으로 가서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집중력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찾다가 제가 하는 거를 영상으로 찍어보라는 거예요. 저한테 맞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또 이게 사람이 나태해지잖아요. 영상을 안 찍으면 끝이니까. 그래서 스터디 윗미를 찍었어요. 4월부터 쭉 찍었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심지어 놀러 갔을 때도 1시간을 찍었어요. 최소 1시간. 그러니까 매일매일 공부하는 습관이 생기고, 하기 싫어도 어쨌든 그때 1시간만큼은 제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좋은 방법이었다. 그래서 저처럼 집중력이 좀 없어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스터디 윗미 찍어보세요. 혹시 타이머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메일로 드릴게요. 댓글로 메일 알려주셔도 되고, 댓글은 너무 공개적이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인스타 알려드릴게요. 인스타 확인이 조금 느릴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필요하시는 분들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단어를 외웠지만 안 외웠어요.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 단어를 외우고 난 다음에 토익 기출 문제를 풀잖아요. 오답 정리를 하다 보면은 이 단어가 사실 본 거였어. 근데 내가 이걸 적용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봤던 단어랑 지금 기출에서의 단어랑. 그래서 저는 단어를 그냥 포기를 하고 기출 문제에서 예를 들어 나온 거, 거기에서 단어를 정리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단어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오래 걸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 번째, 제가 문해력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파트 5, 6, 7이 있을 때 저는 7 공부하는 게 오히려 저는 더 쉬웠어요. 7이 신문 글이든 채팅이든 하나의 이야기를 읽는 건데, 처음에 맥락을 잘 잡으면 제가 상상을 하면서 끼워 맞춰서라도 풀 수 있는데, 파트 5 같은 경우에는 문장 하나 딱 주고 거기에 단어를 껴넣는다든지 접속사 껴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단어를 넣어봐도 말이 좀 이상하고, 저 단어를 넣어봐도 말이 다 이상하고, 한 문장을 오히려 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해설지를 제가 그냥 쭉쭉 읽은 적이 있었어요. 토익이 패턴이 조금 다 비슷하잖아요. 비슷한 거를 계속 읽어서 그 상황 자체를 상상을 하면서 푼 것 같아요. 토익 학원에 1년을 넘게 다녔는데 토익 학원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숙제를 그냥 상자를 접는 행위에 끝났던 거예요. 상자 안에 뭐가 담겨서 그 상자가 정말 의미가 있어지는 게 아니라 숙제를 딱 끝내는 행위로만 끝났던 거예요. 내가 혼자 해보자 하고
저는 혼자 하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오히려 저는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학원에서 준 자료 같은 거를 제가 혼자서 그걸 다시 다 리뷰를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게 다 리뷰가 끝날 수 없을 만큼 그 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냥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너무 내가 진전이 전혀 없다 그러면은 학원을 끊어보고 내가 있는 자료를 소화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나의 마지막을 실패로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토익을 이렇게까지 잡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게 많거든요. 제가 대학병원에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 정규 서류 통과가 일단 무조건 토익이었어요. 토익을 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겠지만 무조건 다 필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토익을 먼저 시작을 하게 됐고 토익을 했었어야만 했는데 토익이 안 돼서 정규직 안 되는 상황도 되게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너무 되게 힘들었거든요. 어쨌든 나오게 된 것도 뭐 계약 종료, 정규직이 안 돼서 그런 이유 등등 되게 많아요. 선생님들이 아직도 연락을 하고 지내는데 자리 났다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 저 토익이 아직도 안 됐어요 라는 나의 끝을 실패로 남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저는 병원 일을 하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뭔가를 하게 됐을 때 토익 때문에 걸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토익 뭐 인강이라든지 동영상에서 선생님들 많이 강의해 주시잖아요. 공부니까 다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공부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 선생님의 팬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보는 거야 이렇게 마인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토익 동영상을 보니까 훨씬 그게 공부처럼 느껴지지 않고 제가 심지어 그 선생님들이 올라오는 영상을 제가 기다릴 정도로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했던 선생님이 두 분 계시는데 김재욱 토익 선생님이라고 치면 나와요. 그 선생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열정이 너무 멋있어서 그 영상을 되게 존경스럽게 봤어요. 두 번째 제가 좋아했던 선생님은 예능 토익 연구소 윤지성 선생님 계시거든요. 그 선생님은 저는 너무 웃겨요. 학생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거든요. 저는 그 학생들도 웃기고 선생님도 웃기고 티키타카가 선생님이랑 학생들이랑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 자체를 되게 재밌게 봤어요. 이렇게 하고 마지막 마인드셋 했던 방법은 토익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영어 회화를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토익 공부는 일상생활에서 쓸모가 없다, 영어 공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혹시? 근데 쓸모없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여행 회화 쪽에서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외국인 친구들이랑 대화를 한다 그렇게 하면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전화 영어를 몇 달 전에 제가 시작을 했는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토익에서 공부를 했던 단어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더 적극적으로 이제 마인드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토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영어 회화에 필요한 좀 장기적인 공부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추천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토익 공부를 3년 동안 거의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하기 싫었던 날도 있었어요. 그게 뭐 거의 맨날이겠지만 오늘은 에라 모르겠다 하는 날은 넷플릭스에 영 셸든이라는 게 있거든요. 셸든이 굉장히 똑똑한 아이인데 쓰는 단어들이 토익 단어랑 겹치는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토익을 정말 하기 싫은 날은 영 셸든을 보면서 죄책감을 조금 덜었던 것 같아요. 진짜 하기 싫은 날 보세요. 제가 상상력이 되게 좋다고 했잖아요. 토익이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상대평가라서 되게 힘들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뭐해, 다 같이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저는 또 어떻게 상상을 했냐면은 제가 진짜 유명한 맛집을 간 거예요. 거기에 줄이 너무 긴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내가 그걸 먹고 싶으니까 줄을 섰어.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먹고 나오는 거를 토익 졸업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먹고 나오고 빠지잖아요. 그럼 그 줄이 앞으로 조금씩 나간다고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그 순서는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그러면은 무조건 내 자리가 올 거예요.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차려져 있을 거예요. 꼭 포기하지 말고 그 음식 맛을 보시길 바래요. 그것보다 좋은 보상이 없을 거예요. 화이팅입니다. 제가 이제 토익을 안 하잖아요. 제가 이제 뭐를 할 거냐, 이것도 사실은 스터디 윗미 찍는 것처럼 내 자신을 위한 공략이에요. 제가 어저께 책 2권을 사왔거든요. 포르투갈어 책을 하나 사왔고
두 번째는 연설문이라는 책을 사왔어요. 토익 공부를 오래 한 게 너무 아까워서 확 놔버리면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놀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찾은 게 이 연설문이에요. 이거를 매일매일 한번 해보려고요. 이거는 이제 진짜 저 큰일 났어요.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요. 제 생계를 위해서. 제가 퇴사를 하고 버려놓은 게 되게 많은데 액세서리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했고, 액세서리 이거 너무 재밌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 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두 번째는 제 친구가 브라질 교포예요. 그 친구랑 같이 남미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여행사를 좀 꾸려볼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샀습니다. 방법은 모르겠고요. 그냥 일단은 그냥 해보려고요. 저를 위한 공략. 한 달에 한 번씩 저의 포르투갈어 실력을 한번 어떻게 늘고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너무 건방진가? 이것도 3년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성장하는 모습 한번 봐주세요.